영화는 잘 모르지만 영화 이야기는 좋아합니다. 영화는 안 봤지만 영화 이야기는 하고 싶습니다.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영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영화 무지렁이들의 과몰입 토크, 영화 없는 영화 토론, 영화에 과몰입하다, 과몰입 시네마, 과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입승훈님, 영화등대님, 디켄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죠. 오늘 마지막 녹음이다. 그러니까 이제 아쉽다, 오늘 더 하고 싶다라고 이제 디켄님께서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그럼요. 네, 진짜 아쉬운지 뭐 그거는 이제 뭐 진짜 아쉽다고 하시는데. 아, 그럼요. 진짜 아쉬워요. 정말로. 알겠습니다. 등대님은 네. 너무 아쉽죠. 여기는 진짜 진심이 안 느껴지는데. 승우님, 네. 되게 뭔가 힘들어 보이셔가지고. 오늘 네. 낮에 좀 일정이 바빠가지고 이거 하느라고 좀 이렇게 조정을 했더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쉬우신가요? 아니면은 아쉽네요. 아니 뭐 끝났으니까 네, 마음이 편하다. 좋다 이럴 수도 있고. 저는 충분히 네. 그 요구하는 역할을 했던 것 같아서. 요구하는 역할이라는 것은 이제 딜러로서의 역할을. 그렇죠. 네. 네, 탱커인 우리 등대님은 어떻게 본인의 역할에 대해서 만족스러우신가요? 뭐, 탱커로서는 충분하지 않았나 싶고 네. 딜러로서는 네.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본인이 딜러를 한다면 어디에 넣고 싶은지, 누구한테? 저는 사실 약간 모두까기 인형 그런 거 좋아해서 네. 저는 그냥 적재적소에 치고 빠지는 걸 좋아하는데 네. 계속 이제 맡기만 해가지고 네. 제 생각에도 그냥 제가 탱커가 맞는 것 같아요. 다 아시겠죠? 네. 이제 청취자분들도 탱커와 딜러가 뭔지 어느 정도 아시겠죠? 저번에 저희가 유튜브에 이제 틀면은 저희가 이제 프리미어로 이게 최초 공개 형태로 공개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 같이 들으면서 채팅을 하는데 제가 이제 그때 설문을 좀 올려봤어요. 등대를 이렇게 공격하는 게 재미있기 때문에 계속 해야 된다와 불쌍하다, 그만하자. 제가 혹시 그 결과 안 들어도 괜찮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네. 야, 이게 근데 80%냐 90%냐 싸움인데 0%는 없었어요. 예. 한 7대 3 정도였는데 어디가 7인지는 얘기는 안 드리겠지만 네. 아무튼 대충 반응들도 미안하지만 이건 너무 재미가 있어서 어쩔 수 없다, 이런 반응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원했던 탱커를 제가 탱커를 원한 건 아닌데 웃음배의 입장에서 일하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해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괜찮으시죠? 물론이죠. 저희가 시작부터 너무 딜을 하는 게 아니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시작부터 전혀 반성을 안 하고 계신데 지난번 사과에 비해서 아닙니다. 근데 너무 재밌으니까 저도. 아이고, 그렇다고요? 일단 방송상으로는 그렇다고 해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 팟캐스트랑 저기 유튜브 쪽에다가 그 공지를 하나 올려서 혹시 이제 질문 사항이 있냐 우리한테라고 해주셨는데 무려 3분이나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일단 제가 이제 3개를 여쭤봤습니다. 하고 싶은 질문이나 다뤘으면 하는 주제가 혹시 있었냐, 그리고 하고 싶은 말, 이렇게 멤버들한테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유튜브를 이제 통해서 이제 구독을 하고 계시는 우리 윤모공님께서 이상한 사람들 사이에서 티켓님이 고생이 많으십니다. 키키키 딱 3글자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격려하는 이제 말씀을 남겨주셨고, 또 이제 전혀 없어도 될 말을 굳이. 왜 없어도 될 말이죠? 윤공의 센스란 이 정도가 최대 한계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멘트였습니다. 아시는 분이세요? 윤모공님이라는 거죠. 누군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리고 이제 그 등대님한테 등대님 힘내세요. 전 등대님 편이에요. 이렇게 키키키 또 3개 남겨주셨고, 거기다가 왜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PS 다들 잘 지내시죠?
목소리 들으니까 다들 건강하신 것 같던데 저처럼 실패하지 마시고 유튜버로서 오래 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이제 하셨는데 이분이 유튜브로 하시나 봐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등대님 편이 한 명 생겼어요. 이 자리에 함께 계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그분이 여기 계셨으면은 그분이 메인탱. 탱킹이 분산됐겠죠. 세미탱. 세미 그 서브탱이라고 하지 말까? 세미인가요? 서버는 아니고. 근데 이상하게 또 메인탱을 뺏기니까 살짝 욕심이 나네요. 막상. 그분도 반항심이 또 장난이 아니거든요. 억누르면 억누를수록 어디론가 뛰쳐나가려고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딱 캐릭터가 겹쳐서 공처럼 막 이렇게 튀시는 그런 스타일이신가 보시죠. 볼 같은 그런 느낌인데 누군지 전혀 모르겠네요. 그러게요. 역시 익명제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분의 센스를 알 수 있는 우리가 과몰입했으면 하는 주제에 대해서 이런 걸 적어주셨어요. 밸런스 게임을 해보면 어떠냐. 예를 들어서 뭐 맥주 없이 치킨 먹기 대 감자튀김에 케찹 없이 먹기, 뭐 소고기 대 돼지고기, 뭐 10년 동안 만두만 먹기 대 10년 동안 라면만 먹기 이런 걸 보내주셨는데 너무 재밌습니다. 야, 어떻게 이런 센스가 나오셔서 이런 거 생각도 못했는데 등대님 왜 표정이 왜 이렇게 상기된 느낌이죠? 벌써 몰입을 했더니 벌써 힘드네요. 그래요? 네. 그렇다면 여기 하나 질문을 들어볼게요. 진라면 매운맛 대 순한맛. 주제를 이 정도면 진부하다라는 표현으로도 부족한 게 아닌가? 주제를 너무 잘 가져오셨어요, 진짜. 와, 쉽지 않은데요. 밥 있나요? 밥이요? 밥 있어야지. 밥 있어요? 있어야지. 그 다음 회차 때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좀 고민 좀 해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건 쉽지 않네요, 확실히. 충분하게 고민해봐야 되니까. 질문 드려볼까요, 티키님? 저요? 네. 네, 주세요. 쇠고기 대 돼지고기. 너무 고민하기 이게 너무 어렵죠. 이거 어떻게 골라요? 이건 진심인데? 이거 어떻게 골라요? 그래서 선택은 이제 좀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요? 네. 저는 안 받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실 것 같아서 제가 이분이 이거를 올리신 게 이제 여기 계신 이제 입소문님이 음식에 일가견이 있으니 그거와 관련해서 밸런스 게임을 해보면 어떠냐라고 이제 하신 건데 글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단순하게 생각한 게 아닌가.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뭐 회를 먹을 때 뭐 필요한 술에서 뭐 이런 것들을 더 월드컵을 한다든가 아니면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어떤 걸 먹을 거냐 이런 식으로 나와야 이게 과몰입을 하지. 이렇게 그냥 간단 오면은 맞아요. 이제 어떤 면으로는 이게 아주 과하게 진부하다 보니까 의외로 새롭기도 하는. 뉴트로. 그러니까, 야, 이렇게까지 소고기 대 돼지고기 밸런스 게임을 할 줄은 엄청난 센스가 아닌가 이 정도면. 역시 뉴트로의 선두주자. 우리 MZ 세대로 추정이 되는데 파이팅 하십시오. 네. 어때요? 윤모공님의 질문들 재미있으셨나요? 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주제는 제가 좀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영화 하면은 좀비를 좀 빼놓을 수가 없죠. 이게 좀비가 이제 영화에 자주 등장하기도 하고 오늘은 이제 좀비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좀비 영화 속에서 이제 내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요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 오늘 저희가 말씀드릴 레퍼런스들은 이 좀비 영화들에서 가져왔으니까요. 그 부분을 참고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서 일단 세 분의 한번 질문을 드려보죠. 좀비 영화에 대한 흥미, 재미있게 보시는지. 좀비 영화 못 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티켓님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좀비 영화 자주 보시나요? 보는데 이제 거의 반 이상 눈을 가리고 뭔가 낌새가 있을 때 약간 이제 눈을 가리고 있다가 지나갔어 이러면 이러고 다시 보는. 그러면은 좀비 영화를 보는 의미가 없지 않나요? 팥 없는 단팥빵 같은 그런 느낌 아닌가요? 그럼? 근데 소리는 다 들리니까 괴로워하죠. 괴롭지 않진 않더라고요. 네. 괴롭더라고요. 소리만 들어도 괴롭다? 네.
좀비 없는 좀비 영화. 네, 그렇죠. 영화 없는 영화 토론에 되게 잘 어울리는. 그렇죠. 그런 감상법인 것 같습니다. 예. 칭찬 아닌 것 같은데. 저런 식으로 영화 리뷰를 해보면 어때요, 등대님? 아 저요? 네. 아니 드라마 리뷰 하고 계시니까. 탱커. 아니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고려해 볼게요. 네, 아니 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걸 해보면 어떨까요? 하는 거죠 이제. 아 그쵸. 한번 고려해 볼게요. 아니 왜 고려를 하는 게 어떨 것 같냐고요. 해보라는 게 아니라 어떨 것 같냐고. 어떨 것 같냐고요. 네, 생각을 물어보는 거죠. 제가 뭐만 하면 다 딜을 하시는 줄 아시네 지금. 저 여기 있는 분 중에 저처럼 이렇게 등대님 아끼는 분 없어요. 그 생각은 고려해 볼게요. 알겠습니다. 네. 입소문님 좀비 좋아하세요? 네, 저는 좀비를 막 찾아서 즐기는 편까지는 아닌데 어느 정도 좀 이렇게 화제성을 가지고 한 것들은 웬만하면 좀 보는 편이고, 그리고 뭐 예전에는 그냥 이제 고전적인 좀비는 좀 별로였는데 28주 후 이후로 아주 열혈적인 좀비들은 굉장히 찍으면서 정말 고생했겠구나라는 생각도 하면서 굉장히 즐기는 편입니다. 달리는 좀비에 대한 분노한 좀비. 예. 네. 분노하니까 또 이제 생각나는 게 있는데 아닙니다. 길어질 것 같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네. 약간 등대님 긴장한 눈빛을 내가 읽었는데. 그 얘기. 방금 전 질문을 살짝 실패한 다음에 살짝 초조해졌어요. 제 말이. 아니야. 제가 질문을 이상하게 해서 그렇습니다. 네. 왜 그 긴장하시는 거죠? 불안한 눈빛이 스치더라고요. 제 속으로 할 수 있다 지금 3번 외쳤거든요. 이제 해야 된다. 무슨 마치 군대에서 뭐 이렇게 지휘관이 저거 뭐지 이런 느낌으로. 약간 이병 영화 등대 이렇게 관능성명 바로 되고 이제 혼자 허리 쭉 펴고 앉아 있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래서 등대님은 좀비 영화. 저 말이십니까? 저는 사실 국내 좀비 영화에 대해서는 그렇게 엄청 큰 관심은 없는데 부산행을 재밌게 보기는 했고, 개인적으로는 좀비랜드의 좀비들을 되게 좋아해요. 그 컨셉이나 분위기 같은 게 좋아서 개인적으로는 좀비 영화 중에 좀비랜드에 나오는 그 분위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 그 아무도 없고 좀비만 있는. 네, 그렇죠. 그 오픈월드 같은 세계관을. 네. 뭔가 딱 좀비와 인간의 매력이 잘 합쳐진 영화가 아닌가 싶거든요. 좀비의 어떤 매력이 있죠? 그 티켓님한테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좀비의 매력이요? 예. 일단 배고프다라는 그 인식만 가지고 달려드는 게 가끔 나를 닮지 않았나라는. 저도 지금 속으로 그 생각했거든요. 그렇죠. 네. 그것을 핵심적으로 보다 보면은 이해하게 돼요. 좀비의 마음을. 근데 이제 저희는 인육을 이제 섭취하진 않으니까. 그렇죠. 네. 그게 매력입니다. 갑자기 되게 이해가 엄청 되면서 되게 친근한데요. 이게 왜 설득이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끝입니까? 끝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티켓님 좀비랜드 안 보셨죠? 좀비랜드는 안 봤어요. 네. 좀비랜드 한번 보세요. 그거는 좀비가 매력적이긴 합니다. 귀여운 친구들이 약간 느낌이 하면서 오는데 안 무서워. 오는데 안 무서워. 그 2편까지 나왔는데 개인적으로는 2편도 재밌긴 한데 1편의 좀비들이 진짜 귀여워요. 맞아요. 약간 좀비가 오면은 뭐야 쟤 총 쏘면 끝나는데 빵 하고 끝내. 약간 이런 약간 가볍게 만든 느낌이어서 괜히 그런 게 이제 사람들 좋아하는 게 아니죠. 네. 자, 그래서 좀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제 사실 그런 생각 많이 하지 않습니까? 좀비 영화를 보다 보면은 내가 저 상황이라면 어떻게 할까라는 거. 최근에 이제 봤던 좀비 콘텐츠가 지금 우리 학교는 그거 보면서도 아니 저기서 왜 저런 선택을 하지 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갑자기 이제 비판을 하게 되는데 다 같이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저런 선택을 할까, 이런 부분이 좀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가 그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할지 한번 과몰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나눠볼 영화는 부산행이죠. 부산행 이제 보셨죠? 세 분 다 보셨어요? 네네. 네, 부산행 봤습니다. 부산행을 안 봤습니다. 신기하죠? 아니요?
안 볼 수도 있죠. 예. 왜 그게 신기한 거죠? 워낙에 신기한 것 이게 같아요. 네. 네. 그렇게 딱 잘라서 아니라고 이야기하니까 좀 네. 갑자기 이렇게 신기하다고 해주실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산행 안 보셨으니까 제가 좀 상황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부산행에서도 일단 좀비라는 표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뭐 공격성 바이러스 뭐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이 되는 부분이 있고, 약간 이 사람들이 감염돼서 물불 안 가리고 사람한테 달려든다, 약간 이런 설정이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감염에 대한 그런 공포가 좀 더 깔려 있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도망을 치다가 KTX 칸이 막 여러 칸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생존자들이 이제 반으로 나뉘었어요. 저쪽에 있고 이쪽에 있고. 근데 그 사이에 좀비가 있는 거죠. 그럼 이게 소수에 있는 그 생존자들이 이 좀비 떼를 뚫고 와가지고 다수에 있는 곳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수에 온 사람들은 이 사람들 감염됐을 거라고 이제 처음에 못 들어오게 하다가 어떻게 들어왔어 일단.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그 좀비 떼를 뚫고 온 사람들이 딱 들어왔을 때, 야, 이 사람들 격리시켜야 된다. 이 사람들 감염됐을지도 모르지 않냐. 그래서 이렇게 격리를 시키자,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제 영화를 봤으니까 대충 설정을 알고 있지만 만약에 그런 걸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과연 이 사람들 격리를 시켜야 될까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등대님이 또 이제 또 코로나와 가장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이 4명 중에서. 제가 연관이 있었나요? 그렇죠. 저희 등대님 1화에서 우리가 첫 녹음할 때 저라면 격리를 1화의 상황을 생각해보니까 격리를 시켜야 된다. 시켜야 된다? 네. 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일단 최소한 안전할 확률이 이제 격리를 안 했을 때보다는 더 높겠죠. 이제 그게 제가 그거를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은 상대방을 격리시키겠지만, 만약에 제가 그 뚫고 온 사람이다, 그러면은 격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있는 이제 김혜성 배우가 쟤네들 감염됐어 하면서 이제 막 격리시키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역할을 하겠다. 필요하다면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할 수 있죠. 욕설까지는 아니지만 저 친구들 저 친구들 감염되지 않았을까? 저 친구들 감염되지 않았을까? 그렇죠. 이렇게 조곤조곤하고 따뜻하게. 대사가 정말 입에 안 붙네요. 네. 그게 이제 또 컨셉이니까. 그럼 본인이 만약에 이렇게 뚫고 왔는데 와가지고 사람들이 감염되다 하면서 막 격리시키려고 그래. 그러면 이제 최대한 감정적으로 너희들, 제가 이제 뚫고 온 상황이니까. 니들은 가족도 없냐. 나도 누군가의 가족이다. 기회를 달라. 그래서 격리시킨다고요? 제가 뚫고 온 상황인데 저는 격리 안 됐으면 좋겠죠. 야, 제가 뚫고 왔으니까 일단 살아야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입소문님 한번 이럴 때는 입소문님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너무 솔직한 이야기여서 내가 이쪽이면 격리시킬 거고, 내가 이쪽이면 안 시키고, 어떤 소신과 줏대는 없었지만 솔직함은 얻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이제 좀비를 소재로 만든 영화들을 생각을 하면 사실은 이제 좀비라는 게 위협으로 다가오긴 하는데, 그 안에서 위협 속에서 얽힌 사람들의 감정선이 가장 핵심인 영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뚫고 넘어온 사람들하고 이렇게 생존 칸에 있었던, 원래 이제 있었던 사람들하고 사이에 이제 그 신뢰감을 형성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양쪽에 그 합의를 구하는 데 있어서 뭐 1시간이라든지 2시간이라든지 신뢰감을 형성할 수 있는 시간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가장 최선의, 정상적인 이야기라니까 이상하게 보는 것 같은데 그런 신뢰감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양쪽 합의를 유도하는 게 최선인 것 같습니다. 네. 되게 굉장히 좋았어요. 왜 그랬냐면은 분명히 항상 이렇게 정상적인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상하게 그 코너웍을 하시는 분이어가지고 어디로 튀려고 하고 있었는데 안 튀고 잘 돌아왔습니다. 네. 네. 도착. 네, 잘 도착했어요. 네, 잘 도착했어요. 움찔움찔했는데
살짝 입을 떼려고 했었거든요. 저도 약간 내 컨셉을 가져가신 거 아닌가, 약간 제 초창기 컨셉을 가져가신 거 아닌가 했는데 역시 잘 도착하셨네요. 프로답습니다. 야, 이제는 이제 역할이 반대가 됐나요? 이제 등대님이 이제 입소문님 평가하는 이런 위치에. 아니 제가 감히 평가하는 아니고 리스펙한다 그런 거죠. 역시. 이제 코인 티켓님 얘기 들어볼까요? 코인이요? 네, 티켓님 코인 하세요? 등대님이 이제 진행 욕심까지 이제. 네. 다음 시즌 2에서 하실 거니까. 네. 저는 그냥 어떤 입장이든지 간에 격리시킬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이제 뚫고 간 상황이었어도 사실 모르잖아요. 어느새 진짜 감염이 됐을지 모르는 거니까. 그냥 격리돼도 그렇게 막 슬프거나 억울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그 가운데가 좀비였고 거기를 뚫고 지나갈 수밖에 없었던 거여서. 근데 뭐 다 같이 죽을 수는 없으니까 산 사람은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서 그냥 격리하자라고 하면 그래 격리합시다 라고 하지 않았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 이야기의 좀 약간 확장판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이제 마지막에 제가 써드린 해피니스가 이제 약간 좀 더 큰 단위에서의 감염이 일어났을 때의 이야기거든요. 요거를 한번 이야기를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피니스는 이제 입소문님 보셨죠? 아니 해피니스는 앞에 1편 보고 나머지는 못 봤어요. 드라마요? 네. 1편 봤어요? 설정은 대충 아시겠네요? 네, 설정만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일단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광인병, 여기는 광인병이라는 설정입니다. 좀비 뭐 이렇게까지는 아니고, 그래서 이 광인병이라는 겪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육안으로 보기에는 몰라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에 막 피를 보거나 뭐 그러면 얘가 심장 빨리 뛰면서 막 갑자기 그거에 대한 막 갈증을 느끼고 막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육안이나 뭐 검사를 해도 좀 시간이 걸리고 관찰이 필요한 질병이라 가지고 이거를 현장에서 즉시 이렇게 막 걸러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어떤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이런 현상들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 드라마에서는 이 아파트 전체를 통제하는, 아예 막아버리는 그런 상황으로 그 발전이 되는데, 그렇다면 이제 내가 그 책임자라면은 이 아파트 내에서 이제 그 아파트를 아예 그냥 통제를 하는 게 맞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뭐 통제를 하면 그 안에서 이제 막 감염이 막 이렇게 연쇄적으로 일어날 수 있어서 더 일어날 수 있지만, 또 이제 외부의 유출을 막아서 이제 살 사람은 산다. 약간 이게 어떻게 보면 좀비나 이런 감염 관련된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지금 자주 등장하는 클리셰죠. 살 사람은 살아야지와 그 남아 있는 사람, 그나마 이제 안 걸려 있는 사람, 그 소수 한 명이라도 이제 구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가치관의 충돌인데, 이런 이야기를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또 이제 등대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양성 영화에서 이런 인권과 관련된 이야기도 많이 다루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심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도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가, 다수를 위해서 소수가 희생하는 게 맞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목은 해피니스인데 제가 전혀 해피하지 않은 질문이에요. 근데 제가 만약에 이걸 결정할 수 있다면 통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소수의 희생이 있어야 된다? 소수의 희생이 있어야 하는데, 근데 이제 이게 뭐 이제 통제라는 거지, 결국에는 그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뭐 어떻게 한다가 아니잖아요. 우선 그냥 통제만 하는 거고, 뭐 외부로 접촉만 못하게 하는 거고, 뭐 생명과 관련된 부분은 아니니까 일단은. 그래서 외부로 받을 수 있는 건 최대한 받을 수 있게끔 하고, 내부 안에서 그 자체적인 문제가 해결되게끔 최대한 좀 시간을 끈 다음에, 그래도 안 되면은 자포자기하고 그냥 다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답답하니까. 자포자기하고 나온다라는 거는 이제 통제를 내가 감히 이렇게 오랜 시간 끌 위인이 되는가?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어느 일정 부분 어느 기간 동안은 통제를 하되 그게 지나면은 나도 이제 막을 여건이 안 된다, 구실이 없다, 이겁니다. 네? 한 달만
일정 기간만 통제를 하고. 알겠습니다. 더 얘기해봤자 어차피 토핑 강정 이야기일 것 같아서 결론을 자포자기 한 것 같은. 예. 그러니까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러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자고 하는 게 그러면 통제를 해야 된다. 통제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막죠? 못 막죠. 못 막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냥 각자 알아서 각자 도생하자. 뭐 지금 전 세계가 마주한 문제와 직면하지 않았나 싶은데 네. 뭐 통제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차라리 다 같이 네. 모두가 광인이 되는 것도 이게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외눈박이들 사이에선 이제 양쪽 눈이 다 있는 사람이 이제 특별한 거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같이 광인이 되면은 진짜 해피니스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제 듣고 계신 분들은 지금 앞에 상황을 모르실 텐데 티켓님은 엄청 웃고 계시고 입소문님은 지금 애써 외면하고 계시고 그러고 등대님은 지금 참담한 심정을 애처롭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티켓님 한번 얘기 들어볼까요? 저게 무슨 소리야? 아니 뭐? 저게 무슨 소리 나왔습니다. 진짜 역할 안 바뀌었네요. 네. 말 못하겠어. 잠깐만. 우리 SM 외면했던 이수문님의 얘기 먼저를 이수문님의 이야기를. 저는 이제 이런 상황이면 상당히 그 고민을 했을 때 곤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들었던 이야기 중에서 굉장히 그런 곤란한 상황을 가볍게 타파할 수 있는 그런 신기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내가 안에 있으면 통제를 안 하고 내가 밖에 있으면 통제를 할 거다. 이렇게 가볍게 간단하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행피니스네요. 그러면 합해가지고 무슨 말을 할까? 근데 저는 동의합니다. 저 말에 내가 안에 있으면은 내가 안에 있으면은 일단 격리하면 안 되고 주제를 잘못 고른 것 같네. 벌써 후회가 되네. 지금 녹음을 벌써 제가 30분 했는데 이걸 날릴 수도 없고 이거를 참. 티키님. 네. 진정을 못 시켜드린 것 같은데. 이거 우리 1화 녹음할 때 이런 느낌이 이런 거 있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이 있던 것 같은데. 아니요, 정말 한결 같은 분이시어가지고. 네, 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거를 사실 막 챙겨본 건 아니고 그냥 언뜻 본 거여서 사실 저는 그냥 격리를 아파트 자체를 해놓고 이제 물자 지원만 잘 해주면 상관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띄엄띄엄 봐서 잘은 모르겠는데 어느 순간부터 막 아파트가 단수가 되고 먹을 게 없고 난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거를 조금 발생이 안 하게 잘 처리만 하면 일단은 격리를 시키는 게 맞지 않나. 이게 푼다고 어떻게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점점 최악이 될 것 같아서 일단은 뭐 사람들마다 집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동호수가 다 정해져 있을 거고 그래서 최소한 거기 안에서는 안전하기 때문에 나오지만 않으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드라마에서는 겁나 많이 나오시거든요, 이분들이. 네, 굉장히 온갖 이유를 대고 다 나오는데 정말 보면서 속이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야, 정말 고구마 100만 개를 선사하는 그런 드라마인데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좀 마음을 좀 단단히 먹으시고 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아마 몰아보기 하면은 아마 이제 좀 혈압이 더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은 이제 나는 전설이다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온 세상이 이제 좀비로 물론 이제 나는 전설이다는 이제 어떤 곳에 생존자들이 살고 있는 곳이 있다라는 이런 설정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제 그 자신의 아내가 좀비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가지고 이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제 남아에서 이제 좀비들을 막 데려다가 이제 실험도 하고 이런 여러 백신들을 이제 실험을 하는 거죠. 네.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모두가
그러니까 이게 나는 전설이다의 상황의 일부만 가져온 겁니다. 생존자가 있긴 하지만 근데 우리는 생존자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모두가 좀비가 됐고 나만 인간인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여기서 인생을 계속 이어갈 이유가 있을까? 아니면 나도 좀비가 돼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게 맞을까? 우리 이제 아까 등대님이 얘기해 주신 게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그럼 여기 상황에서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되게 궁금합니다. 근데 저는 예. 살 것 같아요. 일단 저는 혼자 있는 걸 사실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기도 하고 혼자서도 아주 자그마한 희망이라도 갖고 있다면은 살아갈 힘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솔직히 뭔가 이게 제가 확실하게 이제 100% 단정 지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잖아요. 생존자가 나밖에 없다라고. 그리고 먹을 게 앞으로 없어질 거다라는 걸 단정 지을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일단은 아주 찰나의 조그마한 희망이라도 걸고 내가 외부적인 힘에 의해 죽음을 맞이하기 전까지는 살아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몇 년 동안? 10몇 년 정도? 10년으로 설정한 그 기준은 뭔가요? 일단 뭐 강산이 변하는 데까지는 10년 정도니까 그 정도 안에는 갈 수 있을 만큼 좀 가보고 먹을 만큼 먹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희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살아가겠다. 살아가겠다. 아까는 이제 또 특별한 존재다.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근데 이제 네. 이미 이 사람들한테 한 달이라는 네. 통제를 했는데 네. 이 사람들이 나아지는 게 없다. 그러면은 에브리바디 광인 그런 결말도 나쁘지 않다. 아, 이어지는 내용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네. 티켓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상황이면은 어떨 것 같으세요? 이게 이 사람이 전문가라고 이제 설정을 해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느 정도의 전문가이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근데 군 화생방 장교라고 이렇게 찾아보니까 설정이 그렇다고요 하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면 전문가죠. 바이러스 만들어내고 이런 거에 대한 대처하고 이런 거에 대한 전문가니까. 예. 일단은 이제 애를 쓰기는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는데, 근데 사람이 연구를 하면 미치거든요. 진짜 스트레스 받아서 내가 이놈의 연구 때려치고 그냥 좀비 되고 말지 이렇게 되는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또 이제 사랑하는 아내가 이제 지금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아내를 이제 인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든 백신을 이제 개발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쵸. 이제 처음에는 근데 하겠죠. 이제 아내를 살려야 되니까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다가 이제 막상 시작을 하게 되면은 괴롭다. 그래서 이게 진짜 뭐 같이 해도 힘든데 혼자 해서 되는 거면 그 전에 진작에 되지 않았을까요? 그 전에 있던 전문가들이 뭔가 같이 해서 답이 나왔을 것 같은데 혼자 남은 상황에서 한다? 애는 쓰지만 이제 안 되면 그냥 걸려서 둘 다 이제 죽을 걱정 없이 그 편을 선택하지 않을까. 영화 안 보셨죠? 네, 안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게 왜 제가 물어보냐면은 그냥 얘기하시는 게 딱 안 보는 느낌이어가지고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하여튼 네. 영화를 보시면은 다르군요. 네, 재밌을 겁니다. 심지어 결말이 2개예요. 네, 이수호님. 네, 저는 이제 주인공이 화생방 병과 장교인데 화학 및 바이러스 전문가니까 이공계 쪽 전문가잖아요. 왜 웃어요? 등대님 벌써 왜 이공계라니까 왜? 이공계 이런 단어 거의 8년 만에 듣는 거여가지고 이과형 네네. 그 주인공인데 아내가 그 주인공에게 어떤 의미인지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저 예전에 그 뭐 게시판에서 본 글이었는데 대학교 그 여학생이 올린 글이었는데 그 동아리 오빠가 자기 후드 지퍼가 고장 나가지고 자기가 고쳐주겠다면서 자기 걸 덮어주고 집업을 가지고 갔다. 혹시 그 오빠가 나한테 호감이 있는 거냐 이렇게 이제 그 물어보는 글을 올렸는데 댓글에 혹시 오빠가 이공계였으면 이제 지퍼와 그 오빠와의 문제지
당신은 그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 그런 만일 그런 정말 진성 이과였다면 아내가 바이러스에 걸려서 고치긴 해야 되는데 시작은 발단은 거기였지만 이제는 바이러스와 나와의 문제다. 내가 이걸 풀 수 있느냐 못 푸느냐의 문제지. 아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이러스를 풀기 위해서 삶의 의욕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등등 이 얘기 들으니까 어떤 심정이 드십니까? 좋은 아내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괜찮으세요, 티키님? 티키님이 약간 이소문 얘기하신 동안 옆으로 막 쓰러질 것 같이 막 비틀비틀 되셔가지고 녹음하기 전에 술을 한잔 하셨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진짜 네. 장난 아니네요 오늘. 네. 역시 공돌이니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G4와 이제 그 이공계 학생의 문제다. 이게 참 인상적이네요. 아유 세상에. 옛날에 라디오 만든 게 생각이 나네요. 라디오 만드는 것도 하지 않았어요? 납땜하면서 이게 안 해봤어요? 저 안 해봤습니다. 아 그래요? 청주라서. 지금 40만 청주 주민들한테 저항받습니다. 아니 맨날 뭐 얘기하면 계속 핑계 대니까 청주 핑계 대니까 그래서 그런 건가 해서. 아니면 주변에서는 했는데 이제 본인이 안 했을 수도 있는 거니까. 제가 안 했을 수도 있죠. 그죠. 네, 제가 쭈구리 시절이어가지고. 저 어릴 때는 그 뭐냐 과학 상자 이런 거 해가지고 막 글라이더 날리기도 하고 뭐 안 했어요? 공호동력기. 과학 상자 알 것 같아요. 네, 공호동력기. 네, 날리기 했잖아요. 맞아요, 했어요. 했죠. 그럼 라디오 됐을 것 같은데. 라디오까지는 안 갔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입소문님은 하시죠? 그때 구몬 풀고 있어가지고. 왜요? 구몬과 입소문디의 관계 애틋하다. 구몬 맞아. 구몬 좋지. 되게 티키님 오늘 되게 코드가 되게 진짜 왜 이래 진짜 오늘이 이상해요. 근데 우리 1일 때도 이런 느낌이었는데. 근데 그동안 되게 잘 멀쩡하셨거든요. 그나마. 근데 오늘 왜? 막 빠지니까 다 푸는 거죠. 힘내는 거죠. 해소하는 거죠. 그래요? 나는 항상 일관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맨날 이런 분 얘기를 하시는 거니까 나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제 익숙하지 않으신가 봐요. 약간 이런 공대 감성이. 네. 괜찮으세요? 네, 그럼요. 괜찮습니다. 어릴 때 라디오 많이 만드셨어요? 저 라디오는 아니고 무슨 새소리 나는 그런 키트 만들기가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냥 그거 납땜하라고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굉장히 못했습니다. 저는. 네. 그러니까 옛날에 공호동력기 날리고 과학 상상화 그리기 대회 이런 거 이상하고 했잖아요. 뭐 마음의 편지 쓰기 뭐 이런 거. 생각이 나네요. 왜 또 얘기가 거기까지 갔지? 자, 아무튼 나는 전설이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공개됐던 넷플릭스 작품인 지금 우리 학교는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좀비가 나타났다면 우리는 어떤 무기를 맞서야 될까? 요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물론 이제 학교에 있다가 나타나는 거니까 학교 내에 있는 어떠한 무기들이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요것들을 한번 티켓님 먼저 얘기해 볼까요? 근데 저는 보면서 제가 저기 갇혔으면은 나는 물렸을 것 같다. 생존 살게 살아남겠다는 그런 의지가 없어요. 빨간 약을 선택하세요. 빨간 약. 좀비는 돼도 덜 아프지 않을까요? 따끔 이렇게 약간 약바로 따끔해요. 후시린 좀비가 물기 전에 따끔 하면서 물어주는 건가요? 그렇죠. 진짜 아니 근데 정말로 보면서 사실 그게 좀 비현실적이잖아요. 물론 뭐 혈기왕성한 고등학생이라고는 해도 며칠씩 아무것도 못 먹고 아무것도 못 마시고 잠 못 자고 싸우는 와중에 좀비가 계속 몰려오는데 그거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막 낭떠러지에서 버티고 싸우고 이게 보면서 그냥 죽는 게 나을 것 같다. 나만 좀 극단적이긴 한데 무서워서 그냥 멈출 것 같아요. 누가 달려오는 순간 망했다 이 생각밖에 안 들고
그 친구들이랑 같이 친구가 돼서 네, 같이 행복하게 이제 뛰어다니지 않을까. 배고프면 밥 먹고. 네,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자고 소리 들리면 뛰어가고. 이렇게 할 때. 네, 아까 등대님이 알려주셔가지고 네 이해가 조금 돼서 더 그쪽으로 마음이 네 기우는 것 같아요. 아 차라리 좀비가 되겠다. 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입수만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학교 네. 안에 뭐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지만 결국 가장 큰 무기가 될 수 있는 건 결국 사람이 아닌가. 분명히 어떤 진화의 가능성이 있었잖아요. 그 상황이면 우리가 함께 조금씩 네. 그 절반의 피를 나눠서 그 한 명으로도 굉장히 강력한데 집단적으로 그렇게 절비가 된다면 네. 충분히 무쌍 찍고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아 그럼 교내에서 그 좀비 어벤져스를 만들겠다. 일단은 이제 그 의식이 있는 네. 순간 그 가능성을 충분히 받고 물려도 이제 의식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걸 봤으니까 다른 막 이게 돌아다니는 이 그 잡좀비들한테 물리면 안 되겠지만 이미 이제 완성형에 가까운 그 샘플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살짝씩 물려서 거기서 이제 진화하는 확률상으로 실패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성공 이렇게 되면 이제 무쌍 찍고 나가는. 알겠습니다. 근데 학교 내에서 어떤 무기가 좋을까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한 분은 생존을 포기하고 한 분은 좀비가 무기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등대님이 과연 어떤 답변을 해주실지 진짜 일단은 둘 다 제 예상에 없던 답변이거든요. 근데 등대님이 또 어떤 답변을 주실지. 전 되게 진지하게 고민하고 진지한 답변 준비했는데 네. 앞에서 이래버리니까. 진지하게 하세요. 네. 네. 하셔도 됩니다. 저는 의외로 학교 다녔을 때 네. 주변에 뭐가 있었지에 대한 생각이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아서 반항한데 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네. 저는 그냥 선생과 나와의 관계지. 선생님과 네. 나와의 관계지. 네. 이제 뭐 그 주변에 선생이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이름이었죠. 그러니까 그때도 이제 선생님이라고 선생이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저희는 호칭. 그래요? 전 반항하였기 때문에. 반항이어도 선생님이라고 했다. 아니요. 선생님이나 선생이란 호칭 자체를 뺐습니다. 이름 석자만 이름으로 불렀다고요? 싫어하는 이제 선생님한테는 저희들끼리 물론 앞에서 어이 기술과정 땡땡땡 막 이렇게 하진 않았지만 그치. 이제 그럴 순 없죠. 네. 앞에서는 님자 꼬박꼬박 다 붙이고 이제 뒤돌아서는 순간 쟤 오늘 좀 왜 저럴까 약간 그렇게 이제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게 저는 책상을 제가 학교 다녔을 땐 1인용 책상이었거든요. 강의실 책상.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의자가 붙어있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하나만 딸랑 있는 거? 네, 딸랑 있는 거. 그게 뭔가 좀 생각을 해보니까 그 철로 돼 있는 그 다리 부분은 제가 손으로 잡으면서 좀비들이 이렇게 밀면서 거리를 확보할 수 있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조금 옷이 많이 타이트한데 옷이 좀 달라붙는 옷이고 불편한데 좀 챙겨야 될 짐이 많다. 서랍 안에 넣고 다닐 수 있고, 그리고 뭐 위로 올라가야 된다. 그러면 책상을 포기하고서라도 밟고 올라갈 수 있다. 옷이 타이트한 이유는 뭐죠? 나도 그게 궁금했어요. 반항하니까. 딱 붙는 스키니진. 그쵸. 일단 한치에 스쿼트 하면 막 뜯어질 것 같은 막 그런. 제가 그렇게 그 정도까지 슬림한 체형은 아니었어서 네. 그냥 좀 달라붙게 입었었다. 그런 느낌인 거고. 이상한 포인트를 집으셔가지고 지금. 아니 근데 딱 봐도 궁금하잖아요. 교복이 달라붙는다고? 옷이 왜 타이트하지? 왜 타이트할까? 그러니까 그 둘 중에 하나죠. 바지가 작거나 몸이 크거나인데. 저는 둘 다였습니다. 근데 그래서 전 책상을 선택하겠습니다. 책상을 선택하겠다. 책상을 그럼 이렇게 밀고 가는 건가요? 그렇죠. 그럼 뒤에서 오면은 당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거를 하든지 간에 어떤 거를 선택하든 간에 어차피 당할 건데 앞뒤 양옆에서 당하느니 그 옆과 뒤에서만 당하자.
그런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입소문이 티키님 쓰러졌어요. 네. 음료 쏟아질 것 같아가지고 조금만 이렇게 당기고. 네. 안 되는 건 안 되더라고요. 네. 안 될 등대. 네, 안 될 등대. 반항하여서. 네. 그렇게 반항하는 친구들이 저처럼 됩니다.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네.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그럼 공부를 열심히 하면 입소문이처럼 된다.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된다. 알겠습니다. 우정을 네. 무기로 삼아서 네. 이 힘든 좀비 상황을 이겨내고 그렇게. 우정을 무기 삼는 건가요? 사람을 무기 삼아서 이제 안 친해도 나 자신이 무기가 되는 거죠. 나 자신이 무기가 된다. 공부를 조금만 더 해서 네. 이 입소문님보다 조금만 더 나은 사람이 되면 세상이 아름다워지지 않을까요? 좀비 사태가 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입소문님이 지금 이 사태를 만들었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포기의 한숨 한번 쉬고 내가 빠져나갈 수 없구나. 그래 알았다 이렇게 인정하고서 이제 빌드업 성공했다. 이런 답변이 나왔습니다. 네. 티키님이 또 울고 계세요. 제가 느끼기에는 이렇게 재밌게 웃긴 주제가 아닌 것 같아서 살짝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앞에서 너무 웃으니까 아닌가. 근데 지금 사리 판단이 안 돼 지금. 이수님 지금 등대님 얘기 들었는데 이 얘기가 이렇게 티키님이 이렇게까지 웃을 만한 주제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판단을 한번 해주십시오. 그 책상이라는 네. 그 무기 선택은 네. 아까 그 윤공의 질문 수준과 거의 너무 진부해서 네. 오히려 참신한 그런 포인트의 매력이 있지 않았나. 뉴트로 네. 같은. 네. 그러니까요. 저는 그래도 막 책상은 네. 저는 그래도 뭐 대걸레가 나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좀 나오지 않을까. 아니면은 뭐 거기에 학교에 있는 뭐 소각장에 있는 뗏목을 이용하겠다, 뗏감을 이용하겠다 이런 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전혀 새롭게 책상이 오히려 들고 돌아서 이제 혼내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혼내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저는 괜찮습니다. 혼내는다고 안 느껴서. 네. 그래요. 앞에서 지금 두 분이 생존을 포기하고 지금 이제 친구를 이용하고 이런 걸 보니까 오히려 이게 더 정상적이어 보여서 이제 등대님의 캐릭터는 없어졌지만 그 이야기 대답은 그래도 정상적인 대답은 하나 있어야지. 그래도 순서를 잘 이렇게 배치를 해가지고 먼저 대답한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 될 것 같지만. 네. 괜찮으세요, 티키님? 네, 괜찮습니다. 어떤 부분이 웃겼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아니 어느 순간부터 진짜 뭐 걷잡을 수 없이 네. 무슨 얘기 하셨죠 근데? 뭔 얘기 했는지도 모르고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와. 제 기억에는 네. 그 뒤에서 나타나면 어떡해요 이랬을 때. 맞아. 그러면 당해야죠. 동료를 만났구나. 생존 의지가 없는. 그래서 티켓님이 이렇게 웃으신 거구나. 맞아요. 네. 생존 의지가 없는 등대님과. 아니 그럴 거 뭐하러 싸워. 그래도 그 모든 방향에서 물리는 것보다 그 앞에 방향에선 내 시야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만 물리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었던 거죠. 뒤에서 나타날 줄 몰랐죠. 그거 뭐 따끔만 안 할 뿐이지 물리는 건 똑같은 거네요. 그쵸. 근데 이제 뭐 등을 물리느냐 네. 목을 물리느냐 차이인데. 등을 물리겠다 그래서. 아이고. 살아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다음은 살아있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조금 약간 특이한 상황이긴 하죠. 살아있다에서 가장 생각나는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그 진라면이 가장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최후의 야식으로 남겨둔 이 최후의 만찬으로 남겨둔 이 라면이 TV에서 라면 CF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먹고 싶잖아. 영화에서는 그 라면 열심히 먹었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우리가 이제 최후의 만찬으로 남겨놨습니다. 진짜 정말 못 참겠을 때 언제 끝날지도 모르니까 그런 상황에서 라면 CF를 보고 라면을 먹는다. 등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당장 끓여 먹습니다. 단호하시네요. 네, 최대한 할 수 있는 모든 재료를 끌어 모아서 황제라면처럼 해가지고 먹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뒤에 뭐가 남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먹는다. 일단 먹는다. 너무 단호해서 뭐 물어볼 것도 없네. 알겠습니다. 네.
입소문님이 지금 어떤 반응을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최근에 좀 감량을 하고 있는 중이라서 좀 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좀비가 나타나서 난리가 난 상황에서도 라면 CF를 하는 대중매체가 문제가 아닌가. 밤만 되면 그렇게 치킨 광고랑 맥주 광고 이런 것들이 해가지고 다이어트에 상당한 걸림돌이 되고 있어서 그 드라마를 보면 중간 광고까지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피해보려고 해도 태양을 피할 수 없는 것처럼 광고를 피할 수 없고 나의 식욕을 피할 수 없어서 그렇죠. 입고 싶어도 있을 수 없고 먹을 것 같습니다. 먹을 것 같아. 근데 실제로 영화에서 그런 비판적인 시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도 심신을 안정시키는 체조법 이런 거 알려주고 있고 그러니까 티켓님이 이제 좀 진정된 것 같으니까 한번 얘기를 들어볼게요. 이거 얼마나 굶었나요? 살아보니까 한 7일차 정도 됐더라고요. 굶은 건 아니고 조금씩 이제 식량을 나눠서 먹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냥 생존을 위해서 딱 최소의 양만 얼마나 있을지 모르니까. 그러면 식량이 조금 더 남아 있는 거네요?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이게 라면이 최고의 만찬인 거죠. 그러니까 정말 참다가 이제 먹으려고 남겨놨는데 TBC 보고서 라면을 먹는다? 그럼 먹어야지. 그럼 7일 참았으면은 많이 참았어요. 먹을 것도 남아 있고 그러면 먹어야죠. 먹고서 밥 미친 듯이 말아서 먹겠습니다. 밥까지? 그럼요. 이거 질문이 연결되네요. 앞에서 이제 윤모 공님께서 진라면 매운맛 먹을 거냐, 순한맛 먹을 거냐, 요거를 이제 물어보셨는데 이제 대답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등대님. 이렇게 고민할 문제예요? 저라면은 사실은 제가 매운맛을 못 먹거든요. 진라면. 그래요? 근데 만약에 제가 이런 상황이라면은 매운맛을 먹고 그 매워가지고 분노에 찬 감정으로 좀비들과 맞닥뜨리다가 좀비가 될 것 같아요. 그게 제가 낼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라면을 먹고 좀비가 되겠다는 이런 생존 의지가 없는 티켓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각이 없으신지요? TV 유치원인가요 혹시? 이렇게 갑자기 좀비로 변하고 전 그냥 다음 분 물어봐 주세요. 힘들어요. 이수님 혹시 대답하실 게 있으신가요 혹시? 진순과 진매의 논란은 상당히 저도 관심 있게 보고 중요하죠 이거. 진수는 우리가 포근하게 감싸줘야 할 그런 대상이 아닌가. 한국에서 맵찔이로 태어나 매운맛을 못 먹고 약간 민트 초코 같은 논란이 되지 않을까. 우리가 그들을 배척하지 말고 그런 취향을 가지고 태어난 것을 따스하게 감싸주자. 이런 정도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보통 라면을 맵잖아요. 근데 매운 걸 못 먹는 사람들은 라면을 먹기가 힘들어. 근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진순이 나왔잖아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매운맛은 다른 걸로 대체가 가능한데 순한 맛은 대체가 안 돼요. 그죠? 그죠. 그래서 진라면 순한 맛이 훨씬 더 가치 있다. 자, 이렇게 좀 제가 이제 상황들을 가져왔는데 혹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기에 이런 상황도 재밌을 것 같은데 얘기해보면 어떻겠냐라는 게 혹시 있다면. 제가 아까 좀비랜드 되게 좋아한다고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우디 해럴슨 배우가 트윈키라는 그 과자를 엄청 좋아해요. 그죠. 그래서 그 과자 때문에 좀비가 우글거리는 마트로 향해서 맞아. 좀비들과 맞서 싸우고 맞아.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내가 좀비 세상에 만약에 빠진다면 정말 좋아하는 그 간식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알았을 때 그곳으로 향할 것인가. 저라면 당장 가거든요. Where's my Twinkie? 그렇죠. 트윈키는 아니지만 이제 저는 홈런볼을 좋아하기 때문에 홈런볼. 등대님 같은 것만 좋아하시는. 저 같은 게 뭐죠? 근데 뭔가 홈런볼과 영화 등대 잘 어울려. 거기 홈런볼에 나온 캐릭터가 약간 비슷한 이미지가 있어. 그죠. 반항아적인 이미지인가요? 아니 그냥 해마가 보이는 느낌? 칭찬일걸요? 매운 거 못 먹게 생겼고. 매운 거 못 먹어요.
홈런볼 좋아하죠. 맞아. 궁금하네요. 다른 저 말고 세 분은 어떻게 하시지? 저는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그리고 그 좀비랜드의 설정이 어느 정도 좀비를 제압할 수 있는 환경이잖아요. 예, 어느 정도 이제 좀 뭐라고 하지? 이렇게 다들 이제 총도 좀 있고, 여타못해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좀비를 좀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죄의식 없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막 때려 부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장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비들 막 있는데 차가 막 다다다다다 치고 가고 이런 거 좋아요. 그래서 반도도 보면은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카체이신 거지만 좀비들이 있는데 차가 막 다다다다다 치고 가요. 보면서 야 이러면서 봤어. 아무튼 좀비랜드도 비슷한 맥락이어가지고 그런 걸 좋아하는데 뭐 그렇게 가능하면은 저도 그냥 차를 들고 가서 그냥 좀비들 다 그냥 딱 밟아가면서 그냥 가져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영화등대님이 반도에 악평을 했던 것 같은 기억이 문득 떠올라서 아니었나요? 저는 반도를 리뷰하지 않았습니다. 아예 리뷰를 안 하셨구나. 네. 근데 악평 하고 싶은 생각이 있긴 해요. 뭐 일단 제가 나서고 싶진 않지만 벌써 한 것만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등대님이 좋아할 영화가 아니죠. 등대님은 그런 영화 안 좋아해요. 등대님은 항상 영화에 메시지가 있어야 되고 캐릭터가 자기의 사연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 좋아합니다. 그죠? 아니라고 말하고 싶지만 입이 그렇죠. 예리하십니다. 네. 그런 거 좋아하죠. 그래서 그런 먹을 게 있을 때 자기가 원하는 먹을 게 있을 때 마트에 향한다 안 한다 어떻게 입소문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충분히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구하기 위해서 꼭 그것만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겸사겸사 다 챙길 것 같습니다. 파밍하러. 네. 하긴 뭐 절비 내려가면 뭐 걔네들도 다 그냥. 그리고 거기 좀비는 약간 빠른 좀비가 아니에요. 이렇게 걸음이 느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원래 좀비라는 게 코미디랑 호러 장르의 이제 합의 장르 약간 이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좀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애가 느리게 막 느리게 뛰어오는 게 얼마나 귀엽고 좋은데. 되게 막 1대1로서 거기에 엄청난 위협이 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좀비랜드에서의 좀비는. 근데 다수가 되니까 무서운 거지. 지금 저 설득하시는 거. 마트 가야지. 마트 가서 먹을 거 가져와야지. 이러는. 그래서 가져오실 거예요? 당연하죠. 그죠. 배고프면 먹고 졸리면 자고. 그럼요. 차라리 좀비가 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네요, 두 분은. 네. 생존의 의지가 없어 보이면 물리면 죽어야죠. 안 돼. 먹어야 돼. 이런 영화를 어떻게 과몰입을 하시죠? 그럼 재난 영화에? 재난 영화에 과몰입 못할 것 같은데. 왜 아둥바둥 거리는 거야, 쟤네? 보면서 들썩들썩하죠. 이제. 저만 했으면 그냥 죽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답이 없어. 그냥 가야지 뭐. 혼자 남아서 뭐 그게. 종교는 안 믿지만 기도하다 가야지.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혼자 남아봐야 맛있는 거 해줄 사람도 없는데. 아무튼 뭐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 잠깐 짧은 여담이긴 한데요. 그 좀비를 상대하는 최고의 무기는 뭘까요?라고 이제 물어보고 싶었어요. 한국 기준으로 한국에서는 총기를 사용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을 제외하면 그러면 좀비를 상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무기는 뭘까라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역시 아무래도 그 사람의 그 최근 들어서는 기본적으로 품격도 표현해줄 수 있는 역시 차가 아닌가. 차가 이제 박아버리면요. 차 박으면 또 다른 차, 또 다른 차. 기계소리지. 이 차 저 차, 여차 저 차. 네, 여차 저 차.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차 좋죠. 사실 그리고 또 만약에 좀비가 막 되고 나면은 버려진 차도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야, 그러면 좀비 이제 막 참고를 하면은 렌트카 이런 사무실이나 이런 데 가서 숨어 있어야겠네. 그래야 차를 여러 개를 끌고 가지. 뭐 앰뷸런스 같은 거는 이제 그 차를 앰뷸런스를 사용을 해서 적당한 공간에 이제 세워놓고 사이렌 울린 다음에 불을 지른다든지 그런 식으로 파밍 해가지고 그럴 수 있겠네요. 좀비 디코이처럼 좀비 콱 모아가지고 불을 팍 타고 아비 귀환망. 어때요? 이거 되게 그 무면허를 되게 배회한 대답이 아닌가. 네. 굉장히 소수를 무시하고 있다. 좀비가 창궐한 마당에 면허가 중요해요? 하지만 좀비한테 죽기 전에 다른 데 박아가지고 먼저 죽으면은
자동차가 무슨 소용인가라는 생각이 살짝 들어서. 생존 의지 있는 분 아니었어? 없는 분 아니었어요? 생존 의지가 부족한. 일단 근데 네. 제가 좀비랜드를 너무 좋아해서 네. 어차피 죽을 거 네. 최대한 많이 그 스펙을 쌓아놓고 죽자. 많은 좀비를 함께 데리고 가자.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어떻게? 근데 자동차만한 대답은 없긴 하네요. 칼을 생각해봤는데 네. 칼이라고 대답해도 네. 뒤에서 오면 어떻게 하면 그냥 물려야죠라는 대답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네 저는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밖에 없을 것 같다. 네. 하긴 칼도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칼 뭐 해봤자 그냥 저기 과도나 이런 것뿐이야 이거 아니에요? 주방용 칼. 그쵸. 뭐 장검 같은 거 들고 다니는 사람 없을 거 아니야. 검도 같이 막 죽도 해가지고 막 머리 하면서 다니는 데도 없고. 망치로. 근데 좀비 세상에서 머리 때린다고 정직하게 머리 이러고 좀비 때리면은 그게 제일 생존 의지 없는 사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아니 뭐 장돌이 들고서 이제 올드보이처럼 막 킬 수도 있고. 오데스도 꽤나 많이 맞던데 그 정도면. 아무튼 네. 그 생존 본능이 가장 적으신 키키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네. 저는 생각하다가 네. 도망치는 거밖에 답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네, 도망치기 위해서 또 차가 필요하죠. 차가 필요한데 무면허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카카오 바이크를 해서 그 전국에 있는 걸 전국에 없나? 킥보드를 이렇게. 네, 뭐든 간에 이제 해가지고 이제 따릉이는 힘들거든요. 그렇죠, 힘들죠. 제 힘으로 해야 되는 거여서 따릉이 말고 카카오 바이크. 너무 좋다. 전기도 충전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따릉이를 타야죠. 네. 차는 절대 안 타겠다. 근데 필요하다면 타야죠. 그럼 결국 뭔가 약간 등대화된 것 같은 느낌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킥보드 타고 열심히 돌아다니겠다. 알겠습니다. 킥보드 어떠세요? 킥보드 어떤 것 같아요? 타고서 좀비랜드를 만약에 배경을 했을 때 킥보드를 타고 도망쳐요. 일단 좀비를 쫓아오진 못할 것 같은데 그럼 빵을 실 수 있을까요? 만약에 마트 가서 빵 같은 걸 갖고 와서 튀김기 잔뜩 싣고 와서 그냥 빌빌거리면서 못 올라가는 거 아니야? 언덕길 올라가는데 막 힘들어가지고 좀비들 쫓아오는데 그럼 결국에는 걸어가는 게 더 빠른 그런. 그러면 그때부터 차를 몰아야죠. 차 트렁크 뒷좌석에다가. 튀김기 때문에 차를 못 몰고. 난 또 그러면 물려야지 이럴 줄 알았는데 어떻게 생존 의지가 있네요. 여기서는 또. 아니 먹어야 되는 게 커가지고 생존보다 물릴 때마저도 이제 입에 물고 물린다. 네, 때깔 좋게. 때깔이 어차피 물리면은 마우스피스처럼 입에 튕기 물고 좀비한테 물린다 약간 그런 건가요? 네, 약간 특색 있는 좀비가 되자. 맛있게 아프겠다. 네. 옛날에 고통스러운 거 이게 사극 같은데 보면 출산 장면 같은 거 입에 물고 있잖아요. 제가 물고서 이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고통을 참기 위해서 튕기 물고서 하면서 이제 뭐 한국으로 치면 자유시간 같은 거겠죠. 뭐 그럴 수 있겠네. 그 빵이에요, 빵. 빵이에요? 안에 크림 같은 거 들어가 있는 빵 같은 초코바 같은 게 아니라. 네. 그런 빵 같은 거, 뭐 포켓몬, 땅콩 샌드 조그만 거 뭐 이런 그런 거 같은 그런 거라고 알고 있어요. 네,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좀비랜드까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좀비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의 한번 오늘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나름 나왔어요. 기억에 남는 건 지퍼밖에 없는데 저 개인적으로 지퍼 얘기 말고 오늘 뭔 얘기했더라 생각하는데 지퍼 얘기밖에 기억이 안 나. 지퍼 얘기해주신 입수부님부터 이야기 전문적으로 이제 어땠는지 그리고 이제 한번 이 얘기를 들어볼게요. 오늘 이제 좀비 그 아포칼립스에 대해서 그 안에서 그 생존하려는 사람들끼리 어떤 감정선을 가지고 그 어떤 갈등을 그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할 줄 알았는데 참 결론은 포기하면 편하다. 포기하면 편한 걸 왜 그리 아둥바둥 살아간 허망한 인생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치킨님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등대님 먼저. 물론 그런 일도 없고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혹여나 좀비 아포칼립스가 오면은 가장 약해 보이는 좀비한테 가서 물리고 내가 변형될 때까지 최대한 피해 다닌 다음에
그 또 다른 곳에서의 행복을 찾는 게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엔 포기하는 거네요. 포기합니다. 답이 없어요. 엔드게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티켓님. 일단 그 누구도 생존의 의지가 없기 때문에 절대 이거 물론 지금도 엉망진창이지만 이거 좀비 사태 터지면 진짜 절대 큰일 난다. 이건 그냥 멸망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손발 싹싹 잘 씻고 다니고 네, 허튼 짓 안 하고 그렇게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제 녹음이 다 끝나니까 주제를 잘못 가졌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생존 의지가 없는 분들한테 내가 좀비 사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할까를 물어보는 게 내가 잘못했다. 생존 의지가 있는 분들한테 좀 이런 걸 좀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이렇게 이런 걸 생각해야 되는데 아니 포기하면 편한데 왜 살아요? 약간 이런 힘들었다라는 좀비로서의 삶도 네. 새로운 삶의 시작일 수도 있죠. 하긴 좀비의 입장에서 다룬 영화는 없었으니까. 그렇죠. 원바디스가 있긴 한데 네. 또 그 거기도 절비잖아요. 네, 완벽한 좀비라고 또 보기도 애매모호해서 거기도 절비니까.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생존 의지가 있어야 뭐라도 하지 생존 의지가 없으면 뭘 하겠냐라는 교훈을 남긴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제일 필요한 건 생존 의지다. 네. 라는 답으로 됐네요. 그러네요. 의지가 중요하다. 의지가 중요하다. 벌써 듣던 말인데 이거. 아무튼 의지가 중요하다. 의지 없는 세 명한테 이 주제를 들고 와가지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니 입소문님은 그래도 의지가 있었어요. 저도 책상 선택했을 때까지는 의지가 있었는데 아니 뒤에서 나올 줄 누가 알았겠냐. 그건 뭐 그냥 평생 화장실 한 칸에서 책상 앞에 두고 살아야죠 뭐. 어쩔 수 없죠. 저도 과자 먹을 때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네, 아예 없다고는 말하기 어렵죠. 먹고 물린다. 그럼요. 물리면 없네요 그러면. 아니 물리면 못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먹어야 되니까 최대한 많이 먹을 수 있게 네 그걸 위해서. 하긴 또 좀비가 또 이게 좀비가 되면 또 사람을 먹을 수가 있잖아요. 또 새로운 먹거리를 그럼 뭐 발견하는 거니까. 약간 저희가 뭐 녹차 먹은 돼지 이렇게 먹듯이 트윈키 먹은 인간 이렇게 먹 살짝 맛이 날 수도 있죠. 그렇죠. 트윈키인가 뭐. 또 새로운 별미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좀비가 돼봐야 아는 거니까. 이거 주제를 바꿔서 내가 좀비면 어떻게 할까로 갔어야 했는데. 내가 좀비면 어떤 사람을 먹을 것이냐. 네, 뭐 뚱뚱한 사람, 뭐 근육질 있는 사람, 뭐 이런 사람을 했어야 됐는데. 어우. 고생하십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왜 입소문님 왜 죽어 계시지? 아니. 이게 나갈까 싶기도 하고 배도 좀 고프고. 뭐 어쩌겠어요. 또 부를 순 없잖아. 그래도 뭐 이거 날리고서 또 부르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우리 끝났는데 오늘 보고 안볼 사이인데 오늘 보고 안볼 사이인데 대충 하고 갑시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결론은 공돌이한테 쥐퍼는 사랑이다 라는 것과 좀비 얘기도 우리 생존 의지가 있는 사람은 하자라는 결론, 두 가지 결론을 좀 내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좀비가 창궐하는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생존 의지가 중요하다라는 이렇게 클래식한 주제 클래식한 이런 주제로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서 정말 뿌듯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저희는 조금 더 품격 있는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거머리 시네마 곽신이었습니다. 네, 셔터 맞겠습니다. 열면 좀비도 오고. 생존 의지가 없잖아요. 물리는 건